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특히 권성동을 또 뽑았지 않습니까? 70 이상의 의원이 뽑았고 예. 결과론적으로는 96 정도가 아직 탄핵을 반대했던 상황이에요. 네. 계엄 탄핵 반대는 저는 내란을 동조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지금 하는 게 결국 국민의힘이 예전 박근혜 때랑 달라졌던 것 같아요. 박근혜 때는 기억나시겠지만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그 끝까지 박근혜 편을 드는 몇몇, 조원진 몇몇을 상당히 소수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릇된 사람인 것처럼 되고 대부분 바른미래당이나 이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서 박근혜를 탄핵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났고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배수의 진을 치고 있으면 배수의 진 치면 거의 다 죽어요. 신립장군 배수의 진 쳤잖아요. 네. 다 죽어요. 죽여야 된다 결국은. 아 이거 제가 죽여야 되는 게 총으로 진짜 쏴주는 게 아니고 아니라. 정치적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왜냐하면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예. 옛날에 권성동이 바른정당 있을 때 박근혜 치러 나갈 때는 자기가 법사위원장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배수의 진을 친 거 아니에요. 예. 여론을 봐서 움직였잖아요. 네. 그때 배수의 진 친 사람 아주 소수입니다. 조원진 이런 사람들 지금까지 자유통일당이 뭐 하고 있잖아요. 네. 아주 소수인데 지금 다수의 국민의힘 정당이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주주의는 결국 죽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뭐 김재섭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자.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물어보려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김재섭이 어쨌든 탄핵을 찬성하고 지금 젊은 쇄신파 뭐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금 색깔을 좀 바꿔보겠다 이 정당에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김재섭이 바보가 아니라면은 이거를 받을 리가 없고 제일 황당한 거는 뭐냐면은 한동훈이 탄핵을 찬성했다고 해서 쫓아냈잖아요. 쫓아냈잖아. 근데 탄핵을 찬성한 김재섭을 김재섭을 비대위원장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럼 아니, 또 그러니까 나는 김재섭 이거- 또 쫓아낼 거야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 정당은 지금 11번이 간판이 예, 권한대행까지 예, 예. 합쳐가지고 11번이 바뀌었어요. 제가 예. 짧게 얘기해 이준석, 권성동 권한대행, 주호영 비대위원장 거기 이제 가처분 신청 인용돼서 다시 권성동 권한대행, 그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예. 그다음에 주호영이 아니 누구였지? 그러니까 저기 한동훈 너무 많아서. 예. 한동훈이 들어오고 그런 네. 다음에 윤재옥 권한대 네. 그런 다시 다음에 또 황우여 비대위원장 다시 다시 한동훈 한동훈 대표, 다시 권성동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에서 지금 또 누가 올지 몰라. 예. 그러니까 이 미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당을 본 적이 없는데 예. 근데 아직도 권력 다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간 보고 넘어가려고 지금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차라리 저 말씀드렸을 때 잘 됐다. 예, 짧게 옛날 역사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영국에서도 계엄 프랑스에서는 제대로 된 계엄령이 이제 없었고 사실 이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좀 계엄령 비슷한 게 있었는데 영국에서는 계엄령이 남발됐어요. 왜 남발됐냐면은 그 유명한 찰스 1세와 제임스 2세 이게 부자지간이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계엄령을 남발을 하다가 한 명은 사형당했고요. 청교도 혁명으로 1649년에 그리고 제임스 2세는 명예혁명으로 1688년에 왕위에 내려옵니다. 근데 그게 내용이 지금 상황하고 매우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왕권 신수설을 하면서 왕이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 거야. 어떻게 왕이 자기 맘대로 하냐라고 네. 하니까 왕 의회를 점거해 버립니다. 내전을 일으켜요. 그때 당시 찰스 1세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형에 처하거든요. 그러니까 찰스 1세 잡아가지고 그 크로멜이라는 이제 네. 청구도혁명. 이게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국이 왕당파하고 의회파하고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렇지. 예. 진짜 그 수준이네. 지금 그거예요. 지금 딱 왕당파가 그거네. 딱 지금 국민의힘 그러네. 지금 내란 세력들이 예, 딱 예, 왕당파고 예. 의회파가 근데 결국은 의회파가 승리를 승리하죠. 해서 이게 영국이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 국가로 나가는 예, 거였거든요. 예, 예. 저는 약간 여기서 대자부를 느껴요. 그러네. 그래. 왕당파다. 왕당파고요. 진짜. 예, 그러니까 제가 보수는 정치도 대통령을 왕이라고 생각해요. 예. 말을 거역을 못해요. 못하잖아. 민주당 쪽은 뭐 단점도 있지만 안 예. 그러거든요. 예. 막 뭐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삿대질도 하고 삿대질도 하고 뭐 막. 이 정당의 정체성이 지금 권성동이나 이 사람 중진들로 인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결국 역사를 보면은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박근혜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렇죠. 박근혜는 권성동 이 사람이 밖에 나와가지고 예. 막 쳤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하냐? 그럼 저는 좀 또 우리 역사, 예, 우리 예. 현대사에 예. 봤을 때 이 박근혜가 있었던 한나라당에서
망해가지고 네. 노무현 대통령 그쵸. 탄핵시키고 네. 박근혜가 다시 등장했을 때 예. 그때랑 좀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차떼기 정당 있고 네. 박근혜가 그때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아주 지역에 막 들어가서 TK 중심으로 해서 더 세력을 확장했는데 네. 지금도 보면 보수 진영으로만 똘똘 뭉치는 아주 10% 아주 적은 콘크리트 그 사람들한테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성공했기 때문에 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망상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가 달라요. 네. 박근혜라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한 번은 대통령 할 수 있었던 사람. 왜냐하면 박정희의 딸이고 보수에는 그 사람이 그거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사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없어요. 사실은 보수도 아니잖아요. 보수도 아니고 그냥 국민의힘 들어갈 때 당 뽀개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상황이 이랬었잖아. 안 맞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황에 대한 오판을 지금 하고 있고 끝까지 왕을 지키면서 자기 세력들을 유지하면 언젠간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은 단순한 어떤 농간 상황이 아니고 내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정당이 그 내란에 끼어드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깊이 관여돼 있고 이 사람들은 내란 동조범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죠. 아니 어디서 지금 그 탄핵이 가결되면 가결이란다. 그 인용이 되면 뭐 징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탄핵안이 기각되면 기각되면 뭐 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이 권력을 형해화시키면서 윤석열을 지키고 맞아요. 나머지는 그냥 아무나 그냥 바지저고리로 앉히면 된다. 그런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동훈을 찍어내고 나머지 탄핵안에 찬성 표결을 했던 그 국회의원들을 일종의 이제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김재섭이 포섭됐어라고 상징으로 앉히고 그다음에 너희들 다 꿇어. 이런 시그널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지 사장 같이. 그러니까. 그리고 밖으로 봤을 때는 네. 우리 통합돼 있다라는 거. 우리 다 통합돼 말장난치는 있어.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그 일종의 근데 김재섭 의원이 그렇게 하겠어요? 김재섭이 바보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고민도 하고 뭐 이렇게 간도 보고 그러지만은 바보는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어떤 운명이 될지는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잘 알잖아요. 네. 한동훈을 보고 지금 본인도 정확하게 딴소리 판단할 거 하면 아니에요. 바로 쫓아내. 바로 쫓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단 하나는 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뭐 가능성도 높지 않지만은 김종인이 했던 방식은 있어요. 정권에 다 달라 나한테. 네. 약간 독재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실 그 방식도 한동훈이 했다가 망한 거잖아요. 근데 안 어쨌든 통했잖아. 최고위원회를 무너뜨렸는데 네. 이거 어쨌든 본인이 다 임명권 이를테면은 그 네. 비대위원들도 다 임명권 주고 뭐 네. 당에 대해서 정권에 달라라고 하면은 안 주겠지. 안 주죠. 전성동이나 절대 중진들이 줄 안 리가 주죠. 그러니까 없죠. 이거는 네. 다 기만 전술이고 김재섭이 받을 리도 없어요. 네. 그래서 잘 됐다 계속 얘기하지만은 네. 차라리 이 정당의 성격이 네. 왕당파가 정확하게 드러나겠구나 생각이 잘 같이 됐는데 그냥 잘 잘 됐는데 됐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저 100% 공감합니다. 잘 됐는데 언론은 그게 보지 않아요. 우리 YTN이나 이런 언론들 KBS 같은 경우 보면 우리 그 탄핵 그 시위할 때도 여의도가 있고 광화문이 있었는데 딱 이분할해서 틀어주더라고요. 똑같은 것처럼. 그래서 정치 혐오 아니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언론 다는 그렇진 않지만 저는 대다수 언론을 보거든요.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척하면서 권성동이 말도 맞고 이쪽 말도 맞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유도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걸리고 네. 그래서 좀 단호해야 되는데 단호함이 사라지지 않을까. 네. 그 민주당이나 이 정의 세력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광란의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직무를 집행하는 대통령이라면 국민들 야당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만나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협상이나 협치를 해야 네. 되는데 내 말 안 들어준다고 비상계엄해가지고 쏴주기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해리리스 대사가 아니 예산안 가지고 계엄했으면 그 미국에는 남한하는 유리창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입법과 예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해? 그럼 미국은 유리창이 남한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요. 지난 50년 동안 21번의 셧다운이 있었어요. 네. 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럼 21번의 계엄을 해야 돼. 최소 미국은 21번 계엄을 해야 계엄을 돼. 50년 동안 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예산안 통과 안 시켜준다고.